2강으로 우리가 맨날 궁금해하는 거 조리개와 셔터 속도 ISO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ISO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그림이에요. 맨 앞에 그림부터 보면은 F1.4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조리개 구멍이 커지면 그 위에 그림 보면은 사람만 선명하고 뒤에는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어요. 요런 사진이 나와요. 맨 끝으로 가보면 F32에 조리개 구멍은 작아진 만큼 대신 앞에 사람하고 뒤에 산까지 선명하게 보이죠. 요게 조리개에 관한 그림이에요. 요게 조리개를 이해하는데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밑에 있는 그림은 셔터 스피드에 관한 그림이에요. 셔터 스피드가 1000분의 1초로 빠르면 사람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맨 끝에 셔터 스피드가 2분의 1이 되면은 귀신이 찍힌 것처럼 심령사진이 되죠. 요게 셔터 스피드에 관한 그림이고요. 맨 밑에는 ISO에 관련된 그림인데요. ISO가 50일 때는 아주 선명하지만 맨 끝에 ISO 25600이 되면은 사진이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요 그림만 이해하면은 우리 세 가지는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은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빛을 얼만큼 받아들이냐로 사진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조절하는 게 카메라에서는 셔터와 조리개는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는데 조리개가 크게 벌어지면은 빛이 많이 들어오고, 조리개가 작게 줄어들면은 빛이 조금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빛의 양을 조절해 가지고 사진에 찍히는 건데요. 잠시만. 조리개의 숫자가 작을수록 구멍은 커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보통 카메라의 렌즈에 써 있는 F 뒤에 숫자가 조리개 수치를 얘기하는데요. F1.4가 F11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조리개 구멍이 커질수록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옆에 사진을 보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조리개만 바꿔가지고 촬영을 한 사진이거든요. F2.8일 때부터 F3.2, F5 이렇게 숫자가 커질수록 사진이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빛이 들어오는 양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사진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조리개는 빛이 들어오는 구멍에 따라서 빛의 양을 조절해서 사진의 밝기를 조절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조리개가 많이 열릴수록 많은 양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조리개 수치가 커서 빛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렌즈를 밝은 렌즈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4.5가 최대치면은 어두운 렌즈라는 표현을 써요. 조리개가 4.5 정도밖에 수치가 안 열리니까 지금 똑같은 환경에서 사진을 찍을 때 내 렌즈가 2.8이면은 저기 맨 앞에 2.8 써있는 사진 보이죠? 그 정도 밝기로 찍히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만약에 4.5면은 여기 F4나 F5 그 중간 밝기밖에 안 찍히는 거예요. 그거는 내 렌즈가 지원하는 게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밝게 찍고 싶어도 찍을 수가 없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좀 항상 밝은 낮에만 사진을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나 실내에서는 그 조리개가 많이 안 열리면은 이렇게 어두운 사진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뭐 F5, F6.3 이렇게 해서 어두운 사진. 지금 F5 정도 보면은 카메라 뒤쪽으로 어두운 공간에 있는 거는 거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F22로 가면은 완전히 실루엣만 보이는 정도. 그런 밝기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조리개를 큰 렌즈를 쓰면은, 밝은 렌즈를 쓰면은 유리한 게 어두운 곳에서도 밝은 사진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도 조리개가 많이 열려서 빛을 많이 받아들이니까 셔터 스피드가 확보가 돼요. 그러니까 빠르게 찍어도 빛이 들어오는 양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사진을 찍어도 어느 정도 노출이 괜찮은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밝은 렌즈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진이 되는 거고. 잠시만요.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는 게 조리개인데, 이 조리개는 또 한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사진의 깊이를 조절하는 게 바로 조리개예요. 보면은 지금 여기 여자가 서 있는 그 선 있죠. 여자가 서 있는 그 선이 초점이 맞는 거리예요. 근데 맨 이제 앞쪽으로 보면은 보이시나요? 지금 F3.5라고 써 있는 그 길에는 파란 선이 여자를 기준으로 앞뒤로 좀 짧고, F16이라고 써 있는 선은 여자를 기준으로 파란 선이 길게 나와 있잖아요. 요게 바로 초점이 맞는 거리를 얘기하거든요. 조리개를 조일수록, 그러니까 숫자가 커질수록 초점이 맞는 거리가 길어져요. 요렇게 F16 보면은 파란색 길이가 길죠. 이게 초점이 맞는 거리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기준으로 앞뒤예요. 기준으로 뒤나 기준으로 앞이 아니고 초점이 맞는 거리 앞뒤로 깊이. 그래서 이거 사진의 깊이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해요. 조리개는. 조리개를 열수록 초점을 맞는 거리가 짧아져요. 초점이 딱 맞는 그 초점거리 기준으로 초점이 맞는 앞뒤의 깊이가 짧아져서 우리가 흔히 이제 조리개를 얘기할 때 사진의 깊이를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리개의 숫자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뭐 F1.2, F1.4, F2 이렇게 조리개의 수치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조리개가 많이 열린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초점이 맞는 거리, 이런 걸 심도라고 하는데 그 길이가 짧아져요. 이렇게 지금 여기 여자 서 있는 맨 앞에 보이는 사진 있죠? 이렇게 심도가 짧아져 얕아진다고 해요. 얕다. 조금밖에 없으니까 얕아진다고 하고, 조리개를 조이는 거는 숫자가 커지는 쪽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커지는 쪽으로 바꾸면 심도가 깊어진다. 사진의 깊이가 깊어진다. 초점이 맞는 거리가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조리개는 빛의 양하고 빛의 사진이 맞는 거리, 초점이 맞는 거리, 사진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조리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리개 그 방식을 알면은 내가 왜 조리개를 조절해야 되는지가 뭐 나오는 거죠. 나는 배경 흐림, 아웃포커싱을 주고 싶어. 그러니까 조리개를 열어야 돼. 이런 식으로. 심도가 얕아진다. 심도가 얕아진다는 게 아웃포커싱이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가 얕은 거. 물의 깊이로 따지면 깊이가 얕다고 하잖아요. 깊이가 깊다, 깊이가 얕다. 이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얕은 깊이는 초점거리가 적은 거, 조금 있는 거. 깊이가 깊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선명한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얕다, 깊다 이런 식으로. 예, 맞아요, 이팅님.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풍경 사진을 찍어야 돼요. 네, 어디 무슨 이제 배경 뭐라 해야 되지? 풍경이 되게 좋은 데 가서 나를 찍어요. 기념사진을 찍어요. 그러면은 조리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외여행을 갔어. 여기는 내가 다시는 못 올 곳이야. 여기서 난 기념사진을 찍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열어야 될까요? 제가 열면 뭐라 그랬죠? 열면은 나만 나와요. 초점 맞는 거. 내가 그냥 집에서 찍는 거나 해외여행 좋은 장소 가서 찍는 거나 똑같은 거야. 왜냐? 뒤에 배경이 다 날아가니까. 조리개를 열면. 조리개를 조여야지 나도 나오고 뭐 그 배경도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갈 때는 보통 이제 조리개를 좀 조여가지고 조여서 나도 선명하고 나의 배경, 그 기념이 될 만한 그 배경도 선명하게 해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조리개를 여는 거는 조리개를 크게, F 숫자를 작게 하는 거. 네, 맞아요. 조리개를 조인다 하는 거는 구멍을 짧게, 우리 조인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조리개를 조인다. 그럼 구멍을 작게 한다.
F 숫자를 높인다. 그러면은 우리가 눈 나쁜 사람이 멀리 막 있는 거 볼 때 눈 막 이렇게 찡그리고 보죠. 그게 동공을 좀 작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심도, 초점이 맞아지는 그 거리를 길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멀리 볼 때 눈을 찡그리는 거죠. 그러면은 선명하게 보이잖아. 그냥 크게 뜨고 있을 때보다. 그것처럼 우리가 멀리 볼 때 선명하게 보려면은 눈을 이렇게 실눈을 뜨고 눈을 찡그리고 보고, 그게 다 동공을 작게 해서 예, 초점 거리를 좀 길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카메라도 똑같아요. 조리개는 딱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근데 조리개 같은 경우는 렌즈의 능력이에요. 렌즈의 능력. 그래서 요거는 뭐 내가 카메라가 좋다고 해서 조리개를 더 많이 열 수 있고, 카메라가 안 좋다고 해서 덜 열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어, 조리개 숫자가 큰 렌즈를 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리개 숫자가 1.2면은 이거는 캐논에서밖에 안 나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조리개가 1.2면은. 그런데 보통 조리개 캐논에서 나오는 똑같은 50mm인데 조리개 1.8 렌즈, 그거는 한 10만 원 돈이면 사요. 이렇게 1.8 렌즈를 사면은 걔는 1.8까지밖에 지원을 못하는 거고, 1.2 렌즈를 사면은 조리개가 1.2까지 지원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약에 난 조리개 큰 렌즈를 원해. 나는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많이 찍고 나는 아웃포커싱 되는 배경 날림 느낌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난 조리개 큰 렌즈, 밝은 렌즈를 사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돈을 들이셔야 되지. 그런 건 뭐 기술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내가 볼 때 보이시나요 지금?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 렌즈 앞에 50mm 1대 1.8 써있죠. 요게 조리개 수치를 이야기하거든요. 요거는 조리개가 1.8까지 열린다는 이야기예요. 요렇게 렌즈 앞에 그 수치가, 지원하는 수치가 써있어요. 저거는 렌즈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요거. 화면 보이시죠? 요거는 아까 그 50mm 1.8 렌즈와 다르게 1대 3.5에서 5.6 요렇게 써 있어요. 이런 건 얘기했던 줌 렌즈, 단 렌즈가 초점 거리가 하나밖에 없는 단 렌즈가 아닌 초점 거리가 여러 개인 줌 렌즈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1대 3.5 이거는 185 렌즈 조리개 수치거든요. 조리개를 18mm로 화각을 18mm로 최대한 넓게 잡았을 때는 조리개가 3.5까지 지원이 되고, 55mm 줌으로 당겼을 때는 조리개가 5.6까지 지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조리개 수치가 렌즈마다 다 달라서 조리개 큰 렌즈를 원하시면은 그 렌즈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커버가 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조리개에 따른 배경 그림 사진.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맨 위에 사진 보면은 요 사진만 볼게요. f2.8일 때는 뒤에가 다 날아가고 초점이 하나도 안 맞고, 초점이 맞은 빨간 네모 요 부분만 초점이 지금 선명하게 맞아요.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초점을 기준으로 앞뒤로 조금씩 초점 거리가 있고 나머지는 다 날아간다고 했잖아요. 뒤에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전면, 여기 지금 사진에 보면 아랫부분도 흐려졌죠. 전면도 날아가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이제 활용해서 사진을 찍으면은 약간 이제 렌즈 앞에 내가 원하는 피사체를 두고 그 앞에다가 약간의 뭔가 물건을 두면은 약간 프레임처럼, 그게 이제 프레임이 되는 것처럼 나오기도 해요. 그게 초점이 다 흐려지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 예시 사진을 하나 넣었었는데, 네. 대신 5.0으로 하면은 아까 요만큼 깊이였던 선명한 초점 거리가 조금 늘어났어요. 초점 거리가 좀 늘어났고, 조리개를 10으로 조인다.
조리개 수치를 좀 조여주면은 초점이 맞는 거리가 훨씬 늘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사진의 깊이를 표현할 수 있는 거, 거리감, 원근감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조리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사진을 봐도 마찬가지. 또 보시면 F1.4는 앞에 있는 머핀에 밖에 초점이 안 맞았지만 F14로 가면은 뒤에 있는 머핀에까지 초점이 다 맞았어요. 네, 요런 거 보면은 F 조리개 수치를 왜 변형시켜야 되는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어두우니까 조리개 열어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냥 AV 모드로 놓고 그냥 마냥 찍을 게 아니고 TV로 놓으면은 왜 TV 모드로 찍었을 때 조리개를 카메라가 조절하게 하면 안 되는지 조리개의 원리나 조리개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면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세팅을 해놓고 하지 않죠. 잠시 아웃포커싱을 원하면은 그건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F3.5가 아웃포커싱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아웃포커싱 하는 방법은 피사체랑 카메라 거리는 가깝게, 피사체랑 배경 거리는 멀게, 그렇게 하면 아웃포커싱이 돼요. 네, F3.5에서도 피사체랑 카메라는 가깝게, 배경은 멀게. 아웃포커싱 하고 싶은 그 배경은 멀게. 그렇게 하면 돼요. 네, 그냥 이거는 뭐 F5라도 돼요. 그거. F5로 둬도 아웃포커싱 돼요. 지금 여기 F5 사진 봐도 그 머핀의 F5 사진 봐도 뒤에 컵이랑 꽃은 다 날아갔잖아요. 물론 F1.4보다 날아가진 않았지만 F5도 어느 정도 배경 흐림이 돼요.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조리개도 그냥 동그랗게 생긴 게 아니고 날이 있어요. 뭐 5날로 착착착 조여준다, 6날로 조여준다, 막 이런 그 날이 다 있거든요. 그 날을 어떻게 확인하냐? 조리개를 조이고 우리 그 야경 사진 보면은 가로등 같은 게 이렇게 착착착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햇빛 막 그린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리개 날수에 따라서 달라요. 조리개 날수에 만약에 내 빛갈라짐이 8개로 나타난다. 그럼 그 조리개는 8개의 날로 만들어진 조리개인 거예요. 이 조리개 날수는 제조사마다 달라요. 이거는 무슨 카메라나 뭐 렌즈의 기능이 아니고 제조사별 특징이에요. 그래서 8날 조리개로 만드는 뭐 회사가 있고 6개의 날로 만드는 조리개 회사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조리개 날도 그 렌즈 브랜드별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조리개를 잘 활용을 하면은 이렇게 이런 우리 흔히 이제 보케 사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명을 별 모양, 하트 모양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리개만 잘 이해를 해도 정말 재밌는 사진을 많이 찍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특히 이제 겨울에 조명 축제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뭐 이런 거 별 모양, 하트 모양 이런 거 만들 수가 있어요.